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잔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감각동사라고 불리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감각동사도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역동사처럼 그 감각 의미만 표현하기 위해 태어난 동사 단어가 아니라 어느 단어 하나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감각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거를 감각동사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약간 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see, 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see는 그냥 본다는 그 감각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see, 알겠다, 이해했다, 이런 식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감각 의미를 표현하는 상황이 있다고 이거를 그냥 감각동사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부류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감각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 감각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제 느끼는 거죠.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맛을 보든 냄새를 맡든 피부로 느끼든 이런 식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거치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거치는 건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과는 큰 관련은 없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해설자분들이나 캐스터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어떤 선수가 정말 멋있는 슛을 하거나 진짜 엄청난 패스를 해요. 그럼 그때 감각적인 골, 감각적인 패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 선수가 그 상황에 생각보다는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바로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감각이란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1차원적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감각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인데 이거를 감각동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감각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이렇게 또 나눠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감각동사에는 이런 게 있고 지각동사에는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외우게 하는데 이거를 저는 굳이 처음부터 외우라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외워도 분명히 까먹게 돼요. 헷갈리게 돼요. 그 이유는 이 감각동사랑 지각동사에 똑같은 단어가 포함이 돼요. 어느 상황에서는 감각동사라고 부르고 어느 상황에서는 지각동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상황부터 이해할 수 있는 능력부터 길러야 됩니다.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게 그냥 감각동사겠거니 지각동사겠거니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먼저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집을 간다고 해볼게요. 그 중국집에서는 이제 거기서 파는 이제 면이 있잖아요. 한 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면을 이제 짜장 소스에 넣으면 짜장면이 되고 짬뽕 소스에 넣으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어가 어느 소스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감각동사가 되고 지각동사가 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이 짜장면을 위한 또는 짬뽕만을 위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지각동사라고만 불리는 단어가 있고 감각동사라고만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 일단은 상황부터 보자는 거예요. 지각동사는 다음에 배울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엔 감각동사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 이 감각은 이제 오감이 있다고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감각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 단어를 감각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이제 우리말로 만들어 보면은 이쁘다, 듣기 좋다, 냄새 좋다, 맛이 좋다, 느낌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감각 의미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It looks good, it sounds good, it smells good, it tastes good, it feels goo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이 주어가 어떤 느낌인지를 형용사 good 이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냄새 느낌인지 이제 보는 느낌인지 피부 느낌인지 이런 식에 따라서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단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면은 look이 되고 그리고 느낌이면은 feel, 냄새면은 smell, 마시면 taste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감각 의미를 표현한 동사 단어들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을 보면은 이 주어라는 게 이제 자발적으로 냄새를 맡고 있는 게 아니죠. it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수동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좋다.
이거의 냄새가 좋다, 이거의 뭐 맛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게 뭐 맛있는 걸 맛본다, 뭐 좋은 걸 느낀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동사라는 거는 그 특징을 예전에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게 뭐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게 있어요. 자발적인 의미를 가진 게 있고, 수동적으로 서술적인 의미를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크게 액션 벌브와 스테이트 벌브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감각 의미 동사들은 액션 벌브가 아니라 스테이트 벌브 또는 스테이티브 벌브 또는 non 액션 벌브, 이런 식의 특성이 해당이 됩니다. 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문장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5가지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죠. 다 이 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리고 보어에는 형용사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어요. 이 형용사가 쓰여진 자리인 이 보어 자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 형식 문장에서는 주격 보어라고 하죠. 주어가 어떤 느낌인지 이 형용사가 이제 보어 역할로서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해줄 때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 건지는 동사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형식,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하신 분들은 문법 브릿 2, 3, 4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 약간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형용사만 예를 들었죠. 명사는 그럼 과연 올 수 없는 걸까? 라고 하면은 일단 이 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명사는 오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보어 자리는 이제 주격 보어잖아요. 그래서 주어의 이제 어떤 상황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는 명사죠. 그리고 방금 쓰였던 저 보어 자리에 있는 단어들은 형용사였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수식해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저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면은 명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명사와 명사는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어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좋은 느낌이라고 확실하게 100%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It looks like a potato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문장을 보면은 이거는 감자처럼 보인다 라는 뜻으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딱히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문법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건 좀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주어와 이제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 명사와 명사가 이제 같다라는 의미가 딱 성립이 돼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이 look, 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은 그냥 뭐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자라서 진짜 감자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자가 아닌데도 감자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확률적인 이제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사라는 게 100%를 표현해주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서, 감각 의미 동사는 느낌을 표현해주는 그런 확률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쓰면은 그 문장의 의미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서 이제 감각 의미 동사가 쓰인다면은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감각 의미 동사가 쓰였을 때는 명사가 절대 못 오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방금은 이 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일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명사가 이제 감각 의미 동사가 쓰이려면은 다른 문장의 형식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형식 문장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단어가 추가적으로 와야 돼요. 1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만 끝낼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명사가 와버리면은 목적어가 돼버려가지고 그건 3형식 문장이 돼가지고 약간 문장이 완전 이상해집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문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의 품사, 문장 성분이 올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It looks like a potato 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합니다. It looks,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문장을 끝낼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뭐처럼 보인다, 문법 구조상으로는 맞지만 이게 어떤 것처럼 보이는지 약간 의미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전치사라는 단어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like가 전치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또 문법 규칙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전치사 다음에 a potato라는 명사가 오면서 이거는 보인다. 어떻게? 감자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형식 문장에서 전치사가 사용된다면은 명사도 함께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에는 like만 있는 건 아니고 as if, as though 또는 뭐 of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like나 of 뒤에는 그냥 명사 단어 자체가 오거나 명사 구가 오기도 하고요. as though, as if 뒤에는 하나의 절이 오곤 합니다. 이 구와 절에 대한 내용은 문법풀이 8번째 영상에서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몇 개만 만들어 보면은 뭐 it sounds as if 또는 as though you make a fart. 너가 방구를 낀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it feels like a sauna 하면은 이거 사우나 느낌이다. 너무 덥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it smells like a spring 하면은 뭐 봄 냄새가 난다, 봄 내음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감각 의미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감각 의미 동사라는 거는 이형식 문장에서 이제 자주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형식 문장에서 주로 쓰인다 해서 이 감각 의미 동사를 이제 뭐 이형식 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형식 문장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봤듯이 일형식 문장에서도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각 의미 동사가 1형식과 2형식 문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1형식과 2형식 문장에서 쓰일 때는 이 감각 의미 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데 이 감각 의미 동사가 만약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또 목적어를 가지는 3형식 문장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